여러분, 대부업 이러면요 이자율이 제일 높은 곳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자율이 24%까지 받을 수 있는 곳이 대부업입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대부업 하면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저신용자가 이자를 많이 주면서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야 하는 마지막 제도권 금융?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만약에 이 대부업에서 돈을 안 빌려준다고 하면 결국 그 사람은요 돈을 어디서 빌릴 데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불법 사금융으로 가야 됩니다. 불법 사금융으로. 그런데 불법 사금융이 없어지겠느냐? 빌려주겠느냐? 저는 불법 사금융은요 그래도 빌려준다고 봐요. 지금 법정 최고이자 4인간 최고이자가 불법 사금융 같은 경우죠. 4인간 빌릴 때 그죠? 4인간 빌릴 때 6% 이상 못 받게 법으로 못 박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만 받겠습니까? 20%, 30%, 20%는 우습고요. 30% 받는 거는 예산일이라고 이야기할 정도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있잖아요. 지금 대부업에서 쉽게 말하면 대출을 굉장히 많이 줄이고 있어요. 놀랄 만큼 말입니다. 놀랄 만큼. 그러면 이게 저신용 서민들, 신용이 낮은 서민들 도대체 어디서 돈을 빌리나 이런 이야기가 지금 팽팽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2020년 6월 기준으로 보면요. 대출 잔액도 뚝 떨어졌습니다. 2019년 말하고 비교해도 거의 9천억 가까이 떨어졌죠. 15조 431억 원입니다. 2019년 말에는 15조 9,170억 원이었고요. 심지어 2018년 말에는 17조 3,487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출이 확 줄었죠. 대출이 왜 줄었을까요? 이게 미리 움직이는 겁니다. 미리. 이게 여러분 금리를 20%로 내년 7월이면 낮춰야 됩니다. 법적으로 낮추기로 했어요 벌써. 문재인 대통령 공약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업이 미리 움직이는 거예요. 내년 7월에 20%로 낮춰주면 지금 돈 대출해 준 거 24%로 받기로 돼 있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그러면 24%로 지금 대출해 주는 거 이거 없애버려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미리 없애는 거예요. 미리. 이제는 20%까지가 마지노선이니까 20%까지 빌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거고 옛날에 과거에는 24%까지 돈을 빌려줬던 사람들은 이제는 안 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들은 어디로 가요? 그들은 결국은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줄은 수치를 보면 압니다. 157만 5천 명이 지금 대부업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에는요. 177만 7천 명이었습니다. 약 얼마 차이 납니까? 약 정확히 따지면 한 20만 명 차이가 나죠. 20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 20만 명이 어디로 가겠어요? 19만 8천 명인가 정확히 하면요. 20만 명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거 돈 빌려줄 데 없습니다. 돈 빌릴 데가 없어요. 이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요 여러분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이유조차도 보시면 돈을 빌려주는 금융기관이 없어서 대부업체를 이용한다고 해요. 그죠? 44%나 됩니다. 그런데 대부업체조차도 돈을 안 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대부업체조차도. 그래서 서민은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서민은. 저신용자는 그 어느 때보다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결국 일수대출로 쫓겨나고요. 4인간의 금융으로 4인간의 어떤 돈 거래로 지금 쫓겨나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도 20%라고 이야기했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요. 금리를 10%까지 낮춰야 된다고 최고금리를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정부가 대출해 주라는 거예요. 정부가 대출해 주라.
정부가. 나머지는 돈 못 받는 사람들은 정부가 대출해 주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 자체가 시장 경제를 점점 깬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는 여러분 다양한 대출처가 있어야 됩니다. 최고금리를 적어도 24%까지 해놨을 때는 24% 금리로 내주는 데도 있고요. 그리고 뭐 20%, 10%, 5%, 3% 이렇게 다양한 금리 계층을 놔두고요. 시장 경제에서 신용을 많이 쌓은 사람들은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가 저신용자다. 어쩔 수 없죠. 뭐 시장 경제니까. 그리고 진짜 저신용자, 취약계층이 됐다. 이런 사람들은 정부가 서민금융이라고 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그 지원의 테두리에서 저는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처럼 20%로 내려가겠죠. 내려갈 텐데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시장이 바르게 형성될 거냐, 서민이 돈 빌릴 때가 좋아질 거냐, 이런 생각도 반드시 해봐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대부업을 어떻게 하든 대부업체가 계속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마지막 보루는 남겨줘야 되거든요. 마지막 보루를 남겨준다는 차원에서 지금까지는 이 대부업체가 돈을 빌려서 또 빌려주는 거거든요. 빌려서 또 빌려주는 거니까 주로 어디서 빌리냐. 대부업체는 저축은행에서 빌립니다. 혹은 캐피탈에서 빌립니다. 자금 조달한 다음에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에 대부업체가 돈을 이자를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서민에게 대출을 해주고 거기서 이자를 남기는 거고. 그러면 이 단계를 어떻게 바꿔볼 수 있는 방법도 없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차라리 일금융권에서 대부업체에다 대출을 해주라 이거죠. 일금융권에다. 그러면 이자가 낮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가 되더라도 대부업체는 그만큼 또 더 늘릴 수 있는 돈을 끌고 오는 게 이자가 낮으니까 그만큼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지 않겠느냐. 뭐 그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시장은 복잡다기하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게 시장이에요. 자꾸 시장을 획일화시키고 시장을 자꾸 손에 쥐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시장은 반드시 실패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에서도 이게 지금 이미 정치가 들어왔다고 보거든요. 저는 정치금리가 시작됐다고 봐요. 시장 중심의 어떤 금리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표가 얻어지는 중심으로 금리 체계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금리 체계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정해주는,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식 그런 금리가 되지 않을까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